네, 안녕하세요. 성빈센터병원 신경과 김령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를 맡고 있는데요. 두통이 어떤 두통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조금 간단하지만 각각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두통은 어떤 것인지, 편두통, 그리고 군발 두통,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당장 병이라고 부르진 않고 하나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두통 안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두통들이 실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두통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다라는 1차 두통이라고 부르는 두통이 대부분의 두통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약 95에서 99%. 그런 뒤에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소아청 소양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나 어쨌든 간에 원인이 없는 것이 대다수이고 원인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2차 두통이라고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부르게 됩니다. 위험한 두통은 보통 다른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이건 조금 위험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응급실에 바로 오시는 게 좋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양상을 띠는데요. 갑자기 발생한 두통.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는 갑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를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아주 순식간에 정말 수십 초에서 한 1분 이내에 최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정말 한 대 꽝 맞는 것 같은 두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벼락 맞는 것 같다 해서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한 두통이거나 워낙에 뭐 종종 두통이 있어 왔는데 아예 다른 양상으로 난 이런 식으로 아픈 것은 처음이다. 너무 심하게 아프다.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패턴으로 아프다. 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이제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2차 두통인 경우가 많은데요. 기침할 때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이렇게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들 때로는 뭐 성관계시라든지 아니면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누우면 두통이 좋아지거나 정반대로 누우면은 두통이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서 유발될 때도 구조 문제나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열이 난다거나 당연히 뭐 의식이 저하되면 바로 이제 두통 외에도 이제 병원에 오실 만한 이유가 됐지만 머리가 아프면서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 다른 이제 한쪽에 힘이 빠진다거나 굉장히 심한 뭐 어, 어지럼이 있거나 중심이 안 잡힌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보셔도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두통이 생기는 것은 유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50세 이상 또는 뭐 문헌 따라 60세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나 워낙에 두통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생겨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파진다. 특히 저희가 막 2주 이상 점점 더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워낙에 암 환자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분, 그리고 임신이나 특히 출산 이제 전후에 출산 직전에 이제 임신 후반기나 출산 직후 등 이럴 적에도 원인이 있는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통의 경과인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두통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빠르게 신경과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있는 2차 두통의 양상이라고 하면 사실 실제 저희가 많이 겪는 이제 두통은 1차 두통이라고 하는 원인이 없는 두통입니다. 1차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두통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편두통, 군발 두통, 긴장형 두통이라고 부르는 두통들인데요. 각 두통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편두통은 이런 두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관자놀이 쪽, 정말 측면부가 아픈 것이 편두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잘 맞진 않습니다. 편두통은 하나의 병명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어느 부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런 두통이 반복된다라는 특정한 패턴이 있을 때를 저희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생각해 보셔도 답이 나오는데요. 나는 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면 뭔가 속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입맛도 없다. 이런 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보통 편두통은 오래 갑니다. 자주 아프신 분들은 이미 학습이 되셔서 약을 빨리 먹어서 길게 아프시진 않지만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꽤 오래 간다고 느끼시는 그런 두통이 반복되고 다음 날까지 아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고 나야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편두통이 한쪽이 아픈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양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심해지면 머리에서 약간 저희가 박동성, 심장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하고 쿵쿵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편두통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중등도 강도 이상으로 아픕니다. 아주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지 편하고 움직이면 간단하게 이제 걷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해도 더 울리는 것 같고 해서 보통 꼼짝없이 누워 있게 되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머리가 아플 때 몸 한 개 다 짜증나는데 특히 뭐 밝은 거 보면 더 찡하게 아프다든지 소리에 맡으면 더 머리가 아파진다든지 그런 것에 두통이 유발된다든지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특징을 있을 때 저희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편두통은 두통은 일부의 증상이고요.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전국이라고 해서 아주 모호한 증상, 예를 들면 하품이 많아진다든지, 뭔가 목 어깨가 뻐근하든지, 약간 몸살 기운인 것 같고, 나는 뭔가 오늘 좀 있으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 하는 모호한 증상들이 생기는 전구기가 있을 수 있고, 두통의 바로 직전에 조짐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각조짐입니다. 눈앞에 뭔가 일렁일렁거리고 반짝거리는 게 보이고 일부분이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수십 분 있다가 호전되는 이런 조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통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편두통이 왜 생기냐라는 건데요. 편두통은 뇌의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뇌가 조금 더 처리 과정이 예민하고 그래서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두통을 잘 일으키는 뇌를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찍어서 나오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보통 설명드릴 때 하드웨어가 아니라 조금 잘 튕기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뇌의 기능에서 오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두통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자분들이 보통 아십니다. 또 두통이 또 시작이다. 이제 조금 아파진다. 이제 좀 이따 더 심해지겠다. 하필 때 바로 약을 먹어서 그 회차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주 잦아지거나 일반 진통제의 두통에 가라앉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아픈 적도 꽤 많아서 한 달에 5, 6회 이상은 나는 약을 먹어야 된다. 또는 심한 두통은 없지만 맑고 깨끗한 날이 별로 없고 늘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낀 것 같고 이렇게 자잘하게 아픈 날이 많거나 아니면 한 번 이제 아플 때 너무 심하게 오래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끝나거나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면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군발 두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발 두통은 어떤 두통이냐면 보통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한쪽만 되게 아파서 편두통 같은데 너무 심하게 아프고 안 아플 땐 또 한동안 괜찮은데 늘 좀 아프면 한동안 몰아서 아픈 것 같아요. 또는 아플 때 너무 심하게 아파서 눈물 콧물까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시는데요. 군발 두통은 아주 극심한 두통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픈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아플 때 아픈 한동안의 시기 동안은 늘 같은 쪽으로만 아픕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관자놀이 주변에 눈을 둘러싼 조금 앞쪽으로 아주 극심한 두통이 아주 보통은 좀 짧게 시작됩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길어도 3시간 안에 끝나는데 그 아픈 동안은 못 참게 정말 심하게 아픈 두통이 특징적이고요. 아픈 쪽으로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 나거나 또는 아픈 쪽에 코가 막히거나 콧물 나거나 그쪽에서 이마에 땀이 나거나 눈이 붓거나 처지거나 하는 저희가 자율신경계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게 보통 최소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는 이제 앞에 얘기 드린 자율신경계 증상이라는 눈물, 콧물, 땀, 뭐 눈 붓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아플 때 보통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뭐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를 어떻게 뭐 찢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군발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군발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에서만 아주 강하고 비교적 편두통보다는 더 짧은 두통이 반복이 되고 자율신경계 증상이라고 얘기 드린 뭐 눈물, 콧물, 눈 붓고 처지고 충혈되고 요런 땀나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것이 많은 두통입니다. 그럼 군발 두통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드리면 군발기라고 부르는 두통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시기를 끝내기 위해서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쓰는 약도 일반 진통제보다는 편두통에서 쓰는 트립탄이라는 성분의 약을 쓰게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산소를 쐬면 또 두통이 그 하나의 두통이 조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가 필수이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꼭 진료를 권장드리는 두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이제 1차 두통 중 하나는 이제 긴장형 두통입니다.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이 없는 두통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늘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오는데 아주 심하진 않고 보통 일반 진통제에 좀 듣기는 하고 대부분 이제 두통이 약간 뭐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머리띠 두드러진 듯이 약간 조이고 그냥 묵직하고 하는 두통이 반복되면 저희가 긴장형 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장형 두통은 약에 비교적 잘 듣는 편이고 두통이 심해질 때 이제 약을 먹어서 두통을 좀 끝내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런 진장형 두통도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빈도가 잦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막 두세 번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자주 아프시다고 하면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두통을 저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영상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두통이 있으면 MRI를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앞서 얘기 드린 군발 두통, 그리고 편두통, 긴장형 두통, 이런 1차 두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상 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군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겼거나 양상이 다르면 2차 두통을 배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런 두통들은 어떻게 아프신지를 묻고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영상 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2차 두통을 의심해야 되는 맨 처음에 얘기 드린 위험한 두통의 양상이 있으면 CT나 MRI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점점 더 심해지거나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이런 두통들은 영상 검사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편두통과 군발두통은 편두통 특이약물, 저희가 편두통이 더 잘 듣는 약 계열들이 있는데요. 트립탄이라고 부르는 성분 계열 또는 뭐 국내에서 다른 계열의 약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트립탄 위주의 이런 특이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긴장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통제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자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또 우려가 있으세요. 이게 뭐 내성이 생기지 않냐? 그거보다 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과용했을 때 생기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약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 약 저 약 먹더라도 전체 먹은 날짜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약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두통이 또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예방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통 예방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두통 자체를 완치를 시키거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 더 적게 나오고 아프더라도 좀 덜 심하게 할 수 있는 예방 치료가 있고 그래서 다 잦아지거나 강도가 심해지거나 하시면 진료를 통해서 저희가 두통을 좀 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앞서 얘기 드린 이제 편두통이 조금 대표적인데요. 뭔가에 뇌가 조금 더 과민하고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민도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에서 두통이 잘 유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부적인 변동 중에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과식을 한다거나 특히 공복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금식을 한다거나 잠도 너무 안 자거나 또는 이때저때 약간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안 자던 낮잠을 자꾸 잔다거나 어느 날은 빨리 자고 어떤 날은 늦게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수면 자체의 양이 너무 많거나 하는 것들도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늘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운동은 약간 땀날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주 고강도의 운동은 또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의 한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시는 것은 두통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뭐 먹는 거나 또 다른 것들도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자극될 만한 사실 음주나 술도 두통을 유발을 잘 시키기 때문에 또 꾸준히 카페인을 마시는 것도 카페인 금단 두통이나 또는 아플 때 먹는 약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거나 할 수 있어서 고런 이제 특징적인 하나의 물질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거는 비교적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비슷하고 규칙적이고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루틴한 삶을 사는 것이 '두통 예방에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약 먹는 거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얘기 드린 생활 습관 교정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는 약 이외에도 주사 치료, 특히 이제 CGRP라고 하는 편두통에서 가장 핵심 물질 관련된 약제가 잘 나와 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주실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톡스 치료나 신경 차단, 유발점 주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행동 치료나 그리고 신경 조절 이제 같은 이제 새로운 분야들과 이제 포함된 다양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두통 어떤 두통인지 나의 두통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통 없는 행복한 해상 요게 저희 환우분들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두통학회에서 조금 더 좋은 많은 이야기들 듣고 또 자기 두통에 대해 잘 알아서 같이 조절할 수 있는 환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